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광복절을 맞은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원서 준비에 바쁘겠지만 그래도 요즘 이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이 교육부에서는 얼마 전에 역사교육 강화 발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독도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등과 같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 현재 논의 중인 이 한국사 수능 필수화 여부는 오는 21일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한 역사의식 가지고 대한민국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의 서홍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 교사 서홍석입니다. 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제 자기소개서 등 여러 가지 서류 준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텐데요. 자, 이번 달부터 저희 TBS에서는 공교육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토요 미니 특강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8월 24일에는 저희 결정적 코치이신 전경원 선생님께서 첫 번째 미니 특강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꾸며 주실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TBS와 함께하는 토요 미니 특강 그 첫 번째 특강은요.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자기소개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핵심적인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TBS 교통방송 본관 2층 회의실로 오시면 되고요. 참석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과 5442번 그리고 5445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의실이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강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점검이 필요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접수를 받았죠. 이 고3 학생들 이 9월 이후에는 고3 학생들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시 전략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상담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고3 여학생 엄마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도 더워서 어머니께서 또 뒷바라지하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첫 아이라 요즘 입시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현재 성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등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가 4.2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3.2등급, 과학이 5.2등급 해서요. 학생부 평균은요, 4.3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은요, 국어가 4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3등급, 과학 과목이 화학 1이 2등급, 생명과학이 5등급 해서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은요,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네요. 영화 비평반, 그 다음에 Y팀 리더 활동,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2학기 학급 환경미화 부장을 했고요.
3학년 때 대중문화 연구반을 했습니다. 봉사 시간은 전체 한 48시간 정도 되고요. 연세대 한양대에 다니면서 전공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글로벌 시민교육, 자선보호활동,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1학년 때 자기주도 표창장이 있고요. 영어 에세이, 노트, 콘테스트 우수상이 있었고요. 2학년 때는 양성평등 글짓기,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상, 효행상, 그다음에 독후감 쓰기, 창의력 경진대회, 또 3학년 때 역시 자기주도 학습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요, 서울여대 멀티미디어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1이고요. 동덕여대 컴퓨터학과, 그리고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였습니다. 네. 자, 대학 진학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바로 띄는 것이요. 학년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내신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학년 때 이제 2.88 등급에서 3학년 때 이제 5.16 등급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과학 과목에서 7등급이 2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신에서 약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 계열 학생인데, 자연 계열 학생인데, 수상 경력을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문과 쪽의 수상 계열이 많아요. 네. 글짓기라든가, 이런 문과 계열의 수상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으로서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의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수상 경력을 또 살펴보면은, 이 학생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공이 자기주도 학습상을 받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보충 수업이라든가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꾸준하게 하면서 누적된 어떤 그 정성껏 누적된 어떤 그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이제 비교과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리더십이라든가 이제 봉사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제는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원할 때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 내신 교과 성적이 하향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리더십과 봉사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합격하기 위해서, 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학생이 내신에 비하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현재 잘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은 여러 면에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이고요. 뭐 반면에 이제 입학 사정관제에서 많이 보고 있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좀 약하죠.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보다는 논술형이나 적성형을 도전해 보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입학 사정관제를 하고 싶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입학 사정관제에 도전하고 싶다면은 이 학생의 가장 큰 강점인 성실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자기소개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어떤 그 입학 사정관제이긴 하지만은 그 밖에 어떤 기준, 그 지원 기준이 좀 까다로운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노려봐야 할 것입니다. 입학 사정관제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가 좀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사실은 약간 가정형인데요. 현재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이제 좀 부족함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과탐의 경우에 지금 한 과목은 2등급이 나오고 한 과목은 5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과탐이 참 중요한데,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과탐 2과목 모두 2, 3등급 이내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린다면은 정시에서의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 B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그 정시에서 수능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지정을 할 때, 작년 같으면 이제 수리 가형에 해당되는데요. 작년에 수리 나형까지 오픈했던 이런 대학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는 수리 B형을 지정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수리 B형을 보는 학생의 수는 작년에 수리 가형을 보는 학생의 수만큼 적을 텐데, 네네. 대학들은 지금 더 많이 뽑겠다, 그 학생들을 많이 뽑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경쟁률 하락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경쟁률이 떨어지면은 합격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과목에서 그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국어, 영어, 과탐이 모두 3등급 이내에 들어서고 올라오고 그리고 수학은 지금 수준 내지는 지금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 내에서 충분히 합격선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일단 수능 관리를 좀 잘 함으로써 좀 틈새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여대와 동덕여대입니다. 희망대학의 특징과 우리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합격에서의 좀 유불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의 그 합격의 이제 유불리를 좀 따져 보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대학이 이제 서울여대 멀티미디어학과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입사관 전형입니다. 입사관 전형이지만은 그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전형인데요. 학생부 70에 서류 30. 그래서 두 개 3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개 영역 75% 이상이고 수리비와 영어비를 봤을 경우에는 수리비, 영어비, 과탐을 봤을 경우에는 65% 이상 두 개면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 한 3.5등급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노력을 조금만 해주신다면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한 4.4등급의 최저학력 기준 통과해가지고 합격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향이라고 보류를 해놓고요. 근데 이 학교는 사실 정시에서 도전해 본다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형 보시겠습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학생부 50에 논술 50이고 역시 아까 그 앞선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두 개 영역 75% 이상인데요. 전년도 평균 합격선은 3.3등급입니다. 이것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여대는 우리 학생이 조금만 전략적으로만 조금 접근하면은 오히려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두어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하나는 이제 수리를 갖다가 B형에서 A형으로 바꿔가지고 수리의 이제 전체적인 상승을 한 다음에 정시로 보는 방법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여대는 일단 수시에서는 소신껏 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형은요. 예, 동덕여대 컴퓨터학과인데요. 적성형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가 되는 적성형인데요. 1단계,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 있고 이제 일반 선발이 있어요. 우선 선발은 적성 100%로 뽑는 전형이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 30에 적성 70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가 좀 적게 들어가죠. 역시 우리 학생의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게 되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인데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그 정시에서 정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한번 소신껏 도전해 보라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서울여대와 동덕여대에 대한 어떤 전형상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외에도 수시 6회의 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죠? 예, 현실적으로 추천할 만한 대학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입학 사정관제 전형인 광운 참빛 인재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우리 학생의 학생 비교과의 우월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입학 사정관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다른 학교 없다시피 하는데 이 학교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최저학력 기준을 믿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고려대학교 세정캠퍼스 컴퓨터정보학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정시보다는 정시에서 조금 가기 힘든 약간 점수가 높은 대학인데요. 그 수능 두 개 영역이 3등급이 나와줘야 되고 하는데 전년도 이제 평균 합격선이 한 4.1등급 적성시험의 영향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면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특징이 들어가서 이제 이중전공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본인만 공부를 잘하면은 이제 본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이제 컴퓨터공학과인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 생각을 해보면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놓고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학생부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저학력 기준이 높고 우리 학생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판단돼서 올려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광운대와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또 세종대까지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저희가 그 상담해드린 내용을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네. 아이와 함께 좀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좋은 전략으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식품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탐이 2개 평균 60% 수준에 머문다면 수학을 A형으로 전환해서 논술과 적선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 지원해야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과탐 평균 3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광운대 광운 참빛인재 전형, 적성 중심 전형으로 고려대 세종 캠퍼스와 세종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입니다. 아,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이군요.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6등급, 수학 1.4등급, 영어 1.2등급이고 국영수 사과 1.57등급, 전문교과 3.45등급, 정교과 2.58등급입니다. 6월에 치러진 모의수능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A 3등급, 수학 B 4등급, 영어 B 3등급, 공업 1등급에서 평균 2.75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교과를 보면요, 4H 동아리 활동을 했고 월 2회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말번 및 봉사활동을 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서지원 봉사활동, 그다음 농촌체험과 정서지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우수상을 2011년, 12년, 13년에 많은 과목에서 탔고요. 자기경영서 우수상, 영어 일기작성 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희망 전형은 모두 다 기획운동 특별 전형으로 연세대 간호학과 수시 전형, 고려대 간호학과 정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또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예, 학생에 대한 분석을 내신 성적, 비교과, 모의수능으로 나눠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입니다. 전교과 평균 2.58등급으로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이고요. 근데 내신 성적을 분석해보면 국영수사가 보통 교과는 1.57등급으로 높지만 전문 교과는 3.45등급으로 낮은 형태입니다. 특히 전문 교과의 특정 과목은 5, 6등급도 있습니다. 전문 교과는 간호학과와 관련된 교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간호학과 수업과 관련하여 전공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또한 학업 성취 면에서 보면 5학기 동안 내신 성적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1학년 1학기 2.13등급에서 2학년 2학기 2.85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는 3.0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의 꾸준함과 향상도를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 면에서도 좀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과 우수상을 여러 과목에서 수상한 점과 생명과학 교과의 성적이 우수한 점, 그 다음 교과 담당 선생님이 쓰셨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아주 좋게 쓰셨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고려대학교를 희망한다면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 생활기록부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리더십과 관련한 내용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내 수상 내역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상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경영서 우수라든지 비전 쓰기, 학습 플래너 작성에서 우수한 점, 영어 일기 쓰는 면에서도 우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자기주도성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헌혈을 2회 실시했던 점, 사회치 활동을 하긴 했는데요. 월 2회 1년간 꾸준히 독거 노인을 찾아뵙고 전화로 말법 되어드리는 행동들은 활동들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로 생각이 되고 간호사에게 있어야 할 좋은 중요한 인성적 자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심폐소생술 연수를 받은 점, 열린샘 복지재단의 사랑의 왕진 가방 저금통을 전달한 점,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 포용력이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국어 A에서 3등급, 수학 B에서 4등급, 영어 B에서 3등급, 직업 탐구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비교하면 국어와 수학 성적은 약간 향상되었지만 영어 B의 경우는 많이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100분위도 90에서 76으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영어비의 응시자가 46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만약에 이어져서 9월과 11월에 이어진다면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학 직업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인데 수학 B 및 과학 탐구 영역에서 반드시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9월이 되면 취업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업탐구 영역에서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영어 B형에서 A형으로 옮기는 학생들이 있으면 또 영어 B형에서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긴 호흡으로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우수한 내신 성적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학생인데요.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인데요.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서 이 전형의 어떤 특징과 합격 가능성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가고자 하는 곳은 자연계열이 되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 100% 전형이고 최저학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은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학 B형에서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올해 바뀌어가지고 학교당 최대 5명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5명 이내에 먼저 추천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인문계열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국어 A, 수학 B, 영어 B에 모두 응시한 자도 인문계열로 지원이 가능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기준은 인문계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계열 인정 기준이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연세대학교 수시 동일계열 인정 기준은 가사계열 고등학교가 고교 기준 학과가 간호과인 경우에 간호학과 인문자연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간호과를 기준학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연세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대학 입학처에 꼭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식 가군에서 간호학과를 선발합니다. 여기는 자연계열로만 선발을 하고요. 1단계에서 수능 80%와 학생부 20%, 2단계에서 1단계 전형 70%와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지정한 수능 영역 모두에 응시해야 하고 4개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입니다. 자연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탐, 직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계열 기준학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2013 정식 간호학과 경쟁률은 1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대 정시 동일계열 인정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와 고려대 특성화고 전형이 간호과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사전에 우리 학생이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 어떤 대학들이 이 특성화고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학생들을 뽑는지 궁금해하던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경훈 쌤께서 좀 정보를 주시죠. 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간호학과에 취업을 또 생각하고 간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간호학과를 선발하고 있는 대학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원대학교와 인하대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나올 텐데요. 이화여대와 한양대 크게 이제 네 가지 대학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수원대학교의 특징을 보면요. 전형 방법이 학생부 50%와 적성 50%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도전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도 이제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100%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응시 과목을 지정을 했는데요. 국어 A, 수학 A, 영어 A, 사탐이나 과탐, 직탐 중에서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화여대와 한양대를 살펴보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이 수능 40%와 서류 60을 합쳐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두 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혹은 두 개 영역 100분 이하 180 이상이고요. 한양대 경우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께서 그 외의 대학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특별히 간호사가 돼야겠다는 꿈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그냥 중학교 때 막연하게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나서 간호학과에 관한 그런 것도 배우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 더 되고 싶어요. 더 구체적으로 꿈이 좀 현실화가 됐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간호학과에 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만큼 남은 기간 좀 어떻게 공부 계획을 잡아야 그 꿈이 좀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예, 학생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신 성적 향상은 3학년 2학기에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수능은 EBS 교재 및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학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을 하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므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만 평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려대 정시 모집을 고려하면 수능 이전에는 당연히 1단계에서 수능 80%를 반영하니까 수능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이후에는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2단계 면접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등급은 연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학 직업탐구 중 두 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이고 수학 B 및 과탐 중 반드시 한 개 영역 2등급 이내가 되어 있고요. 정시 모집을 고려하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자연계열은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학탐, 직탐 중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목표 등급까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남은 기간 정말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 다 잡고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시까지 고려해서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목표 등급은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간호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탐 혹은 직업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이때 수학 B와 과탐 중 반드시 한 개 영역은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기획윤등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수시에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입문을 추천해드리고 정시 가군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수학교사가 되고 싶어서 수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수학에 관심이 많겠네요. 네. 좋습니다. 요즘에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지금 제가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쓰면 내신이 안 좋은 게 이제 커버가 되는지 그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떤 전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입학사정관 전형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4.4등급, 수학이 4.14등급, 영어가 4.4등급, 과탐이 4.6등급으로 평균 4.4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은요. 국어가 5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 5등급, 과탐 2과목 모두 5등급이었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2학년 때 이제 꽃동네 수련 활동을 갔다 왔고요. 2, 3학년에 이제 학년 학생회장을 이제 2학년 한 번, 3학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리더십 컨퍼런스라든가 또 동아리, 영어 토론반, 진로 활동을 위한 AP 활동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수학 멘토 멘티 활동도 했고요. 또 이제 시립 중개 노인 전문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 시간이 총 167시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은요. 굉장히 큰 상인데요. 노원구청장의 표창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 표창장으로 공로상 등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여대 수학과 입학사정관 전형 또는 논술우수자 전형,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 또는 논술우수자, 동국대 논술우수자 전형 등을 희망하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 자료를 잘 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전형적으로 그 이과에서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패한 사례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떤 있어요. 면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과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이과를 선택해가지고 활동하면서 이제 그 선택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이과 공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과 공부하고 이런 학생의 활동 같은 게 같이 겹쳐지면은 성적이 하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좀 그 이과에서 이제 적응 실패가 가장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호기심을 찾아가는 비교과를 또 생각해 본다면 앞서 이제 우리 학생 입학 사정관제 원한다고 했는데 과학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과학 과목에 대한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조금 생활기록부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학교 활동 중심의 비교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등급은 4등급대인데 이제 6등급 이하의 이제 좀 치명적인 과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다행스러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년 회장이라든가 멘토 멘티 활동 그리고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던 그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더십, 나눔, 배려, 인성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신에서의 감점 요인,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현재 내신 등급은 4등급대고 모의고사 성적은 약 5등급대의 학생인데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고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집중하면 좋을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할 때는 입학사정관하고 논술 전형 둘 다 희망을 했는데요. 우선 우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은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논술 전형의 경우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보여준 점수로는 일단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덕성여대 정도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논술은. 반면에 이제 생각보다 비교과 활동이 좀 큼직큼직하고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교과 활동을 통한 입학사정관제를 노려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과의 경우에 학과에 따라서 이제 인기가 좀 약간 떨어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과, 대략 보면 한 5대1 미만 요 정도 되는 과들을 지원했을 경우에 면접 대비를 좀 잘해서 면접과 이제 특히 이제 전공적합형 면접을 잘 준비해 보면은 한 가닥 희망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하고 과학 그다음에 영어 모두 지금 다 5등급 대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학생 수학하고 영어를 그 B형에서 A형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제가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수학을 A로 돌리고, 과학이랑 수학 A로 해서 최저를 맞춰서 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대학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있어요. 수학을 A로 돌려서. 네. 예. 근데 이제 수학을 A로 돌린다 하더라도 일단 좀 급한 것이 이제 과탐 역시 그 이제 1, 2등급 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이제 한 9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좀 일단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수학을 A로 돌린다는 생각은 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어도 A로 돌렸으면 좋겠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시에서는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입학사정관제 중심의 서울권 4년제 대학을 도전해 보시고 정시 혹시 이제 수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정시에서는 AAA의 과탐을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한 4차례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쭉 분석을 해보고 한 결과 수학 B에서 수학 A로 바꿨을 때 보통 한 2등급에서 3등급의 이제 상승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B가 한 5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A로 바꿨을 때 1, 2등급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AAA 하고 과탐을 봤을 경우에는 최소한 2등급 이내의 과목 영역이 2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서경대라든지 성공회대, 한국성서대, 강남대, 수원대, 안양대, 한신대 이런 서울 내지는 이제 경기권에 있는 4년제 대학들 중에서는 AAA 과탐을 반영하면서 B형에 대한 가산점이 없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시해서 노려본다는 생각으로 또 AAA로 갔을 경우에 뭐가 또 유리하냐면은 경기권 전문대가 있습니다. 경기권 전문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가능성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바꿔보셨으면 어떤가.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를 국어와 과탐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무리한 목표보다는 3에서 4등급 정도로 목표로 삼고 수학과 영어는 특히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은 충분히 정시에서 좀 안정적인 대학들을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그 A형으로의 전환을 좀 고려해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서울여대와 성신여대, 동국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바로 돼요. 말씀드려야 되네요. 예. 서울여대는 이제 바론 플러스 전형이 있고요. 성신여대는 이제 성신 체인지 전형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소신껏 지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대 바론플러스라든가 성신여대 체인지는 내신 성적을 뭐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많이 보고, 특히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 생활 성실하고 리더십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신과 수능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통과 같은 경우에는 한 60~70%의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요. 이제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제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도 힘들지만은 이거는 아마 입학 사정관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범대 내에 간판학과고 우리 학생이 수학에 관련된 어떤 두드러진 전공 적합성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수시 6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데 6장의 이 적절한 안배가 또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여대와 성신여대는 이제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동국대는 합격성이 다소 높아서 지원할 때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상향 지원에 해당하겠죠. 지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6장 카드를 쓸 때 어떤 전형을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은요, 첫 번째로 이제 공주대학교 컴퓨터 교육과입니다. 예, 공주 4대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잠재력 우수자 전형 입학 사정관제인데요. 평균 합격선은 4등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단계 서류로 이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 서류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이 학과는요, 이 학교 자체는 사범대학으로 유명한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과라는 이 전공이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컴퓨터 교육과로 들어가서 이 학교의 이제 특징인 이제 부복수 전공이 어느 정도 이제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네. 수학 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수학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인데요. 동덕여대 이제 그 정보통계학과 동덕 창의 리더 전형입니다. 동덕여대는 아까 입사관 희망하면서 좀 빼놓으셨던데 동덕의 창의 리더라는 말이 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네. 우리 학생이 2학년, 3학년 학년장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충분히 도전 가능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학과는 정보통계학과가 수학과하고 가장 유사 학과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덕성여대 덕성여대 수학과는 한번 논술형으로 한번 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학생들만의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수리, 과학 논술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 우수한 학생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 학생이 여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니까 한번 소식껏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내신 반영 비율도 낮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 선생님께서 공주대와 그리고 동덕여대 그리고 덕성여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도 아주 성실히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서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갖추면서 굉장히 좀 잘 녹여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이제 읽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구체성을 좀 높여야 된다. 예를 들면 1번 항목에서 지금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성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충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항목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때와 이 저학년 때 좀 소심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이 드러났었는지 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학 보충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없었던 부분, 그 다음에 수학의 큰 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런 진술이 2번 항목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추상적인 진술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틀에서 볼 수 있었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창의 보니까는 그 항목이 있는데 창의 항목과 관련돼서 어떤 체험 활동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지편 창의 경영학교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학생회 그 학년장 했던 경험에서도 교장 선생님께 건의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았던 깨달음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서술을 보완하면 정말 좋은 자기소개서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학생들이 흔히들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든지 좀 일반화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공문서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시콜콜 어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중요시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쓰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실제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는 평가자의 관점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진정성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례와 학생이 경험했던 소소한 일상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서류 준비, 특히나 자소서 때문에 고민인 학생들 이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학생 어떻습니까? 네, 좀 많이 도움이 되긴 네. 했는데 예. 죄송한데 한 개만 더 네, 질문해도 간략하게 되나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논술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논술 말고 적성으로 해서는 제가 괜찮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적성고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네, 적성고사 역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곳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없는 곳은 소신껏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입사의 불씨를 살려보는 쪽에 좀 더 그 집중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잘 살릴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까지 고려할 때 국어, 수학, 영어 모두 A형으로 선택해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목표 등급은 국어와 과탐은 3에서 4등급, 수학 A형 2등급, 영어 A형 1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공주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동덕여대 동덕창의 리더 전형, 논술 전형으로 덕성여대 수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서홍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수시 지원 성공을 위한 최고의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해봤습니다.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몸 관리 그리고 마음 관리 잘 하시면서 이 더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